첫 번째, 불평거리를 말하지 마라.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에 대한 남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남들의 동정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견해에 맞서는 자신감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불평을 듣는 사람도 그 불평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쉽다. 또한 당신이 불평을 토로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모욕을 줄 구실을 얻게 된다. 한 가지 더 불평하면 앞으로 한 번 더 모욕이 닥칠 기회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남들의 도움이나 충고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무관심이나 경멸만 사기도 한다. 따라서 차라리 한 사람이 베푼 호의를 칭찬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한층 더 현명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졌을 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호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얻은 신용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그러므로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결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우정을 계속 활발하게 유지하고 적들을 침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자신의 장점들만 알릴 것이다. 두 번째, 윗사람을 능가하는 장점은 비밀로 하라. 윗사람을 능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라. 승리란 언제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특히 윗사람을 누르고 얻은 승리는 어리석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남을 능가하면 언제나 미움을 사는데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한층 더 미움을 받는다. 신중하게 처신한다면 자신의 일반적인 장점들을 드러내지 않고 얼버무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자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 돋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자신보다 당신이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것을 용납해 주던 사람들도 당신의 판단력이 한층 더 탁월한 경우에는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주는 그런 경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판단력이란 군주의 특권에 속하고 이 분야에서 군주를 능가하는 것은 반역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판단력은 군주의 위엄을 가장 잘 돋보이게 만드는 특질이다. 군주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군주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조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기를 능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충고할 때는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세상 깨우쳐주는 길잡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인 어떤 일을 상기시켜주는 식으로 충고해야 한다. 당신을 보호해주는 이 교묘한 기술은 별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별들은 태양의 자녀이자 태양처럼 빛나는 천체이다. 그러나 태양과 경쟁해서 더 밝게 빛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능력의 한계를 남들이 모르게 하라.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경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전부 드러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는 하겠지만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의 한계를 몰라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파악할 기회를 남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그의 모든 재능의 한계를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추측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경우에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진짜 속셈은 감추라. 당신의 진짜 속셈은 남들이 모르도록 감추라. 진짜 속셈이란 남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창이다.
그 유리창을 가려둘 줄 아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지식이다. 자기 카드를 보여주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본전을 잃을 위험이 크다.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에 차서 아무리 질문을 퍼부어도 목물을 뿜는 오징어처럼 연막을 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당신의 능력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대항하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번째, 남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세상에는 성격이 비열하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것이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는 나쁜 동기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동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행동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저열하고 사악한 성품이다. 그들은 티끌을 가리키면서 눈을 후벼 파내는 막대기라는 식으로 크게 과장해서 남을 비난한다. 그리고 낙원을 지옥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열성을 부리게 되면 무슨 일이든 극단으로 몰고 간다. 반면에 고상한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변명의 구실을 찾아내 줄 것인지 그 방법을 언제나 잘 알고 있다. 그는 상대방의 잘못을 선의로 한 일 또는 잘못 보고 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6번째, 자신의 재능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말라. 재능이 많을수록 잘난 척하는 짓을 더욱더 피해야만 한다. 잘난 척하는 짓은 모든 사람이 천하게 본다. 그런 짓은 남들에게 구역질을 일으키고 본인에게도 골칫거리가 된다. 위신을 유지해야 할 엄청난 걱정거리를 떠맡고 자기에게 쏠리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공연히 시달리기 때문이다. 잘난 척하면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그들의 재능이 천성의 산물이기는커녕 오만과 인위적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천성의 산물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을 내세워서 잘난 척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바로 그 재능이 없다고 분명히 느낀다. 어떤 재능을 갈고 닦는데 노력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욱 감추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당신의 천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잘난 척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위장하다가 오히려 실제로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는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인정해준다면 그는 2배로 뛰어난 것이다. 즉, 그는 상반되는 양쪽 진영에서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것이다. 7번째, 내버려 둘 일은 모른 척하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공연히 법석을 떨지 말라.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문을 지어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언제나 공연히 법석을 떤다. 그들은 항상 허풍을 떨 뿐 아니라 매사에 발벗고 나서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은밀한 소문을 지어낸다. 당신이 피해갈 수도 있는 골치 아픈 일이라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모른 척하고 지나쳐야 마땅한 일들을 가지고 속을 썩는 것은 어리석다. 중대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하찮던 일도 그것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무슨 일이든 초기 단계에서는 쉽게 처리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쉽지가 않다.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그 병을 덧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인생의 교훈들 가운데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8번째, 자신의 지위에 대해 떠벌리지 마라.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말라. 자기 지위관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짓은 개인적인 자랑을 할 때보다 상대방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면 남들의 미움을 사게 마련이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당신은 충분히 시기를 받았을 것이다. 존경은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적게 받는 것이다. 존경이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당연히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존경이란 당신이 자격을 구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충분히 발휘해야만 한다.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앉힌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사이다. 그러므로 지위에 수반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엄을 충분히 유지하라. 남에게 존경을 강요하지 말고 남들이 스스로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 지위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지위도 과분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드러내고 있다. 남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당신이 유행으로 얻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우수한 재능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라. 심지어는 군주들도 왕이기 때문에 받는 칭송보다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받는 칭송을 더 원한다. 9번째, 자신의 생각을 숨겨라. 생각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라.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친다면 남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수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법이다. 그런 일은 오로지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할 수 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남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받았다고 여긴다. 남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개인도 비난을 받는 것이 되어 당신은 그들에게 이중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 진리란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란 천박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광장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의 지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가 대다수 사람들의 어리석은 의견에 속으로는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목소리로 외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하지도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나름대로 판단이 서 있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생각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침묵을 깨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인 그늘로 가서 입을 연다. 10번째,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그러나 진실의 내용 전부를 말해주지는 말라. 모든 사물 가운데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것은 남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칼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그것을 감출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짓말은 한 번만 해도 인격이 고결하다는 명망이 무너지고 만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배신 행위로 보고 거짓말쟁이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명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도 진실의 내용 전체를 남에게 다 말해줄 수는 없다. 자신을 위해서 숨겨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묻어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